오후 3시입니다. 할 일은 다 끝냈습니다. 점심도 먹었고 설거지도 했습니다. TV를 켜봅니다. 채널을 돌려봐도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휴대폰을 들어서 뉴스를 보고 영상을 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마음 한구석이 계속 비어있는 느낌입니다. 뭔가 놓친 것 같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기분이 듭니다. 요즘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하루를 바쁘게 보냈는데도 왠지 허전하다는 느낌 말입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데 마음이 무겁고 뭘 해도 재미가 없는 그런 날들이요. 오늘은 바로 이 이유 없는 허전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감정에는 정확한 이름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정서적 공허감, 영어로는 이모셔널 보이드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어 보여도 우리 마음의 한 부분이 연결되지 못한 상태를 뜻하는 거죠. 구독과 좋아요를 해두시면 앞으로도 이러한 우리들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마음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왜 우리는 이유 없이 허전함을 느끼는지 과학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둘째, 이 감정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우리 뇌가 보내는 중요한 신호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셋째, 실제로 효과가 검증된 5가지 해결 방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허전함이 사실은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이끄는 신호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중요한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85년짜리 장기 연구입니다. 1938년부터 시작된 이 연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성인 발달 연구예요. 연구진은 무려 724명의 사람들을 85년 동안 추적했습니다. 그들의 건강, 직업, 결혼 생활, 행복도 모든 것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연구진은 한 가지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인생의 행복을 결정짓는 건 돈도 명예도 아닌 관계의 질이다. 이것이 85년 연구의 결론이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은 더 건강했고, 더 행복했고, 더 오래 살았습니다. 반대로 고립된 사람들은 건강도 나빴고 행복도도 낮았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밀도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은퇴를 하면 직장 동료들과 멀어지고 자녀들은 독립해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친구들도 하나 둘씩 연락이 뜸해집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 뇌는 위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경고가 바로 우리가 느끼는 공허함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우리 뇌가 보내는 정확한 신호입니다. 자, 이제 이 공허함이 정확히 무엇인지 과학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공허함은 내가 게으르기 때문이다. 공허함은 내가 약하기 때문이다. 공허함은 내가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공허함은 게으름의 증거가 아니라 뇌의 경고등입니다. 정신의학적으로 보면 외로움이나 무기력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사회적 연결 회로의 신호 손실이에요. 서울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은퇴 후 3년 이내에 사회적 접촉이 50% 이상 줄어든 사람들을 추적했는데 결과는 놀라웠어요. 우울 증상이 2.4배 증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뇌의 보상 시스템이 의미 있는 자극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뇌에는 행복의 삼총사라고 불리는 3가지 화학물질이 있습니다.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이에요. 도파민은 성취감과 보상을 느낄 때 나오고, 세로토닌은 안정감과 평안함을 느낄 때 나오고, 옥시토신은 누군가와 연결되었을 때 나옵니다. 즉, 공허함은 도파민 결핍의 경고음이에요. 우리 뇌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신은 의미 있는 연결이 부족합니다. 지금 당신은 보상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허함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은퇴하신 지 2년 된 남성분이었어요. 평생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은퇴 전에는 매일 바빴어요. 회의도 하고 보고서도 쓰고 출장도 다녔죠. 힘들었지만 보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모든 게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습니다. 아침을 먹고 신문을 보고, 점심을 먹고 TV를 보고, 저녁을 먹고 산책을 하고 하루가 그렇게 지나갑니다. 아무 일도 없는 하루예요. 이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좋았어요. 드디어 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자 이상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뭔가 비어있는 느낌이었어요.
할 일은 다 했는데 마음이 허전했어요. 밤에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오늘 나는 뭘 했지? 아무것도 한 게 없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공허함입니다. 단순히 할 일이 없어서 오는 곤태가 아니라 의미 있는 활동이 없어서 오는 신호예요. 나이가 들수록 이 공허함은 더 깊어집니다. 과학적으로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중년 이후에 뇌는 변화를 겪습니다. 하루 목표가 줄어들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서 뇌의 보상 회로는 점점 둔해져요.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이라고 하시나요? 발달 심리학의 거장입니다. 그는 인간의 생애를 8단계로 나눴는데 그 중에서 50대에서 70대를 생산성 대 침체감의 시기라고 불렀어요. 이 시기의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아직 의미 있는 존재인가? 젊을 때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니까요.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왔어요? 자녀를 위해, 배우자를 위해, 부모님을 위해. 그런데 나이가 들면 질문이 바뀝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아직 필요한 존재인가? 나는 아직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을 못하면 공허감은 깊어지고 자기 효능감은 떨어지고 무기력이 찾아옵니다. 또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어머니였어요. 30년 동안 자녀를 키우는 게 전부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 밥을 챙기고 학교에 보내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저녁을 준비했어요. 아이들이 돌아오면 숙제를 봐주고 이야기를 들어줬죠. 바쁘고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제가 대학을 가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갑자기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챙길 사람이 없고 밥을 해도 혼자 먹고 청소를 해도 금방 끝나고 오후 2시면 할 일이 다 끝납니다. 그 다음은 뭘 해야 할까요? 이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좋았어요. 드디어 4시간이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상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나는 지금 뭐 하는 사람이지? 30년 동안 엄마였는데 이제는 뭐지? 텅 비어있는 느낌이었어요. 이것도 공허함입니다. 역할의 상실에서 오는 정서적 공백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공허함은 절망의 신호가 아니라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뇌과학자 리사 펠드먼 베렛이란 분이 있어요. 감정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데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은 단순히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해석하는 예측 시스템이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 뇌는 끊임없이 예측을 합니다. 지금 상황이 안전한가 위험한가, 지금 상황이 의미가 있는가 무의미한가, 그리고 그 예측에 따라 감정을 만들어내요. 공허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뇌가 예측한 거예요. 지금 상황은 의미가 부족하다. 지금 상황은 연결이 부족하다. 그래서 공허함이라는 감정을 만들어낸 겁니다. 즉, 공허함은 삶을 다시 해석하라는 뇌의 요청이에요. 이 감정을 무시하면 무기력으로 가지만 이해하면 성장의 계기로 바뀝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과학적으로 검증된 5가지 해결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기록으로 뇌를 안정시키기예요. 가장 쉬운 첫 단계는 감정 이름 붙이기입니다. 예일대학교 심리학과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했는데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행위만으로 편도체의 과활동이 30% 감소했다고 해요. 편도체는 우리 뇌에서 감정을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두려움과 불안을 담당하죠. 감정에 이름을 붙이면 편도체가 진정되고 전두엽이 활성화됩니다. 전두엽은 이성적 사고를 담당하는 부분이에요. 즉,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행위 자체가 감정을 조절하는 겁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잠들기 전 오늘의 감정 한 덩어리를 적어보세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서운함, 그리움, 조용한 행복, 허전함, 불안함, 평온함. 한 단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한 줄만 적어요. 친구의 전화가 오지 않아 서운했다. 옛날 생각이 나서 그리웠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평온했다. 이 한 줄이 감정의 홍수를 질서로 바꿔줍니다. 한 분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 남성분이었는데 은퇴 후 우울감에 시달렸어요. 상담을 받으면서 감정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평생 일기 같은 거 써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매일 밤 한 줄씩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허전했다. 할 일이 없어서. 오늘은 기뻤다. 손주가 전화했어서. 오늘은 불안했다.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려서. 3개월 후 이분이 말씀하셨어요.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감정을 쓰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손주 이야기할 때 기뻐하는구나. 아, 내가 혼자 있는 오후 시간이 제일 힘들구나. 이런 걸 알게 되니까 대처할 수 있었어요. 오후에는 산책을 나가거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감정일기가 제 나침반이 되었어요. 이것이 기록의 힘입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빛과 수면을 되돌리기예요. 생각보다 공허감의 큰 원인 중 하나가 조명입니다.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성모병원에서 연구를 했는데 밤에 미약한 조명 오룩스 이상이 지속되면 우울 증상이 2배 이상 증가한다고 해요. 오룩스가 얼마나 밝을까요? 거실에 켜둔 작은 스탠드 정도? TV 화면 불빛 정도? 휴대폰 화면 불빛 정도입니다. 우리는 밤에도 불빛에 노출되어 있어요. 거실 등을 켜놓고 잠들고 휴대폰을 보다가 잠들고 TV를 켜놓고 잠듭니다. 이것이 우리 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우리 뇌는 빛을 감지해서 시간을 판단합니다. 빛이 있으면 낮이라고 판단하고 어두우면 밤이라고 판단하죠. 낮에는 세로토닌을 만들고 밤에는 멜라토닌을 만듭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고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에요. 그런데 밤에도 불빛에 노출되면 어떻게 될까요? 뇌가 혼란스러워집니다. 멜라토닌이 제대로 안 나오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그러면 다음날 세로토닌도 제대로 안 나와요. 기분이 우울해지고 공허감이 깊어집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엔 커튼을 활짝 열고 자연광을 20분 쬐세요. 이것만으로도 세로토닌 분비가 증가합니다. 밤엔 조명을 최소화하세요. 자기 1시간 전에는 모든 불을 끄세요. 휴대폰도 멀리 두고 TV도 끄고 어둠 속에서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거나 조용히 앉아 있으세요.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수면의 질과 세로토닌 분비를 회복시킵니다. 한 분의 경험담입니다. 60대 여성분이었는데 밤에 잠을 잘 못 잤어요. 새벽 2시, 3시까지 뒤척였습니다. 그래서 낮에도 피곤했고 기분도 우울했어요. 상담을 받으면서 수면 습관을 바꿨습니다. 밤 9시 이후에는 모든 불을 끄고 휴대폰도 거실에 두고 침실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침에는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열고 햇빛을 쬐습니다. 2주 후 변화가 나타났어요. 잠이 잘 왔고 깊은 잠을 잤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낮에 기분이 좋아졌고 공허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셨어요. 불을 끄는 것만으로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수면이 좋아지니까 모든 게 좋아졌어요. 세 번째 방법입니다. 걷기는 마음의 가장 강한 약입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팀이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하루 30분의 산책만으로 기분이 우울한 사람의 88%가 정서 개선 효과를 보았다고 합니다. 88%예요. 약을 먹는 것보다 효과가 좋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에요. 뇌의 전두엽과 편도체의 연결을 정상화시킵니다. 전두엽은 이성적 사고를 담당하고 편도체는 감정을 담당해요. 우울하거나 불안할 때는 이 둘의 연결이 약해집니다. 감정이 이성을 압도하는 거죠. 그런데 걷기를 하면 이 연결이 회복됩니다. 그 결과 걱정이 줄어들고 창의적 사고가 되살아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특히 나연 속을 걷는 게 중요해요. 도시 아스팔트를 걷는 것보다 숲길을 걷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일본에서는 이것을 산림력이라고 부르는데 숲에서 나오는 피톤시드라는 물질이 스트레스를 줄여준다고 해요. 포인트는 의미 있는 걷기예요. 단순히 칼로리 소모가 아니라 이 길은 나를 회복시키는 길이다. 이 인식이 뇌의 보상회로를 다시 켭니다.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70대 남성분이었는데 은퇴 후 무기력에 빠졌어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고 TV만 봤습니다.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매일 아침 30분씩 걸으세요. 처음에는 귀찮았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동네 공원을 걸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귀찮고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2주째부터 변화가 느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수월해졌고 산책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1개월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 산책이 하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공원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고 계절의 변화를 느꼈어요. 어제 피지 않았던 꽃이 오늘 피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셨어요. 산책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걷는 동안 머리가 맑아졌고 걱정이 줄어들었고 기분이 좋아졌고 그리고 공허감이 사라졌어요. 네 번째 방법입니다. 관계질을 복원하라입니다.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를 기억하시나요? 85년 동안 사람들을 추적한 연구요. 연구진은 80년 이상을 추적한 끝에 이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건강과 행복의 가장 강력한 예측자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친구가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면 충분해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일주일에 3번, 단 8분씩이라도 전화하세요.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어땠어?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미국 UCLA 의대학교에서 연구를 했는데 주 3회 8분 이상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눈 사람들은 옥시토신 분비가 25% 증가했다고 해요. 심박 안정 효과도 나타났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도 감소했습니다. 단 8분이에요. 하루에 8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혼자 사시는 80대 할머니였어요. 자녀들은 모두 멀리 살고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하루 종일 혼자였습니다. 외로웠어요. 상담을 받으면서 작은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딸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어요. 딸도 받지만 매일 저녁 8분만 통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처음에는 할 말이 없었어요. 오늘 뭐 했어? 밥은 먹었어? 이런 간단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변화가 생겼어요. 할 이야기가 생겼습니다. 오늘 공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오늘 TV에서 이런 프로그램 봤어. 대화가 길어졌어요. 8분이 15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낮 동안에도 딸에게 할 이야기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산책을 나가서도 딸에게 말해줄 거리를 찾았고 TV를 보면서도 재미있는 내용을 기억했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저녁 통화가 제 하루에 의미를 주었어요. 딸과 통화하기 위해 하루를 보냈어요. 외로움이 많이 줄었어요. 공허감도 사라졌어요. 단 8분의 통화가 삶을 바꾼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억지로 관계를 만들 필요는 없어요. 이미 있는 관계를 깊게 만드는 겁니다. 멀리 있는 새 친구를 사귈 필요 없습니다. 가까이 있는 한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5번째 방법입니다. 새로운 배움으로 뇌를 젊게 만들기예요. 캐나다 맥길 대학교의 신경과학 연구를 소개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주 3시간 이상 새로운 활동을 배울 경우 우울감이 40% 감소했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배움은 뇌의 보상 시스템을 깨우는 행위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우리 뇌는 도파민을 분비해요. 도파민은 성취감과 즐거움을 느끼게 하고 뇌의 신경세포들이 새로운 연결을 만듭니다.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르는데 나이가 들어도 뇌는 계속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가 젊어집니다.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그림이든 피아노든 스마트폰 배우기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몰입이에요. 뇌는 배우는 순간 자신이 살아있다고 인식합니다.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75세 할머니였는데 평생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었어요. 복지관에서 그림 교실을 연다는 공지를 받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나이도 많은데 그림을 배워서 뭐하나, 재능도 없는데. 하지만 용기를 내서 등록했습니다. 첫 시간에 연필을 잡았어요. 선생님이 사과를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어설픈 동그라미가 그려졌습니다.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2시간씩 그림을 그렸어요. 한 달이 지나자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사과가 조금 더 사과처럼 보였어요.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많이 들었어요. 그 말 한마디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림 그리는 시간이 기다려졌고 집에서도 혼자 그림을 그렸습니다. 공원을 산책하면서도 그림 소재를 찾았어요. 저 나무를 그려볼까? 저 꽃을 그려볼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림이 제 삶을 바꿨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생겼어요. 오늘은 뭘 그릴까 생각하면서 일어나요. 하루가 의미 있어졌어요. 공허감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것이 배움의 힘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언제든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고, 언제든 배울 수 있고, 언제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연구 결과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 런던 대학교에서 택시기사들의 뇌를 연구했어요. 런던 택시기사가 되려면 복잡한 도로를 모두 외워야 합니다. 수천 개의 길과 건물을 기억해야 하죠. 연구진이 택시기사들의 뇌를 스캔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택시기사들의 해마가 일반인보다 컸습니다.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택시기사로 일한 기간이 길수록 해마가 더 컸어요. 즉, 나이가 들어도 뇌는 계속 성장한다는 겁니다. 배우고 익히면 뇌가 변한다는 거예요. 70대든 80대든 상관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는 젊어지고 공허감은 사라집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배운 5가지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기록으로 뇌를 안정시키기. 매일 밤 감정 한 단어와 한 줄 이유를 적으세요. 둘째, 빛과 수면을 되돌리기. 아침엔 햇빛 20분, 밤엔 조명 최소화. 셋째, 걷기는 마음의 가장 강한 약. 하루 30분 자연 속을 걸으세요. 넷째, 관계의 질을 복원하라. 주 3회 8분씩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세요. 다섯째, 새로운 배움으로 뇌를 젊게 만들기. 주 3시간 이상 새로운 활동을 배우세요. 이 5가지는 단순한 루틴이 아니라 뇌의 회복 프로토콜입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이고 실제로 효과가 있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이미 늙었어. 지금 시작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너무 늦었어. 아닙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했어요. 70대 노인들에게 운동과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게 했는데 단 3개월 만에 변화가 나타났어요. 우울감이 50% 감소했고 인지기능이 향상됐고 삶의 만족도가 증가했어요. 단 3개월이에요. 90일입니다. 여러분에게도 90일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게 시작하세요. 한 번에 5가지를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만 선택하세요. 가장 쉬워 보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밤 감정일기를 한 줄 쓰세요. 내일 아침 햇빛을 20분 쬐세요. 모레 30분 산책을 나가세요. 이번 주에 친구에게 전화하세요. 다음 주에 복지관 프로그램을 알아보세요.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세요. 그리고 꾸준히 하세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분명히 달라져요. 한 달 후 여러분은 느끼실 겁니다. 아, 조금 나아졌네. 3달 후 여러분은 깨달으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공허함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끔 공허함을 느낍니다. 젊은 사람도 느끼고 성공한 사람도 느끼고 행복한 사람도 느껴요. 공허함은 인간의 조건입니다. 중요한 건 공허함을 어떻게 다루느냐예요. 공허함을 적으로 보지 마세요. 공허함을 신호로 보세요. 지금 내 삶에 뭔가 부족하다는 신호, 지금 내 뇌가 의미를 찾고 있다는 신호, 지금 내가 변화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 그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그리고 행동하세요. 공허함은 결핍이 아니에요. 내 안의 시스템이 새로운 의미를 찾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 프랑스의 철학자 알베르 까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그것에 부여하는 의미만큼만 의미가 있다. 우리 삶의 의미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주어지는 게 아니라 찾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겁니다. 하루 30분 걷기, 한 줄 감정 기록, 8분 통화, 주 3시간의 배움. 이것들은 단순한 루틴이 아니라 뇌의 회복 프로토콜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 우리는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당신이 나도 다시 시작해볼까? 라는 생각을 했다면 그 순간 이미 회복은 시작된 겁니다. 공허함을 느끼는 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당신이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당신이 감사할 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당신의 뇌가 더 나은 삶을 원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더 의미 있는 연결을 원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 신호에 응답하세요.
오늘 밤 감정 일기 한 줄을 써보세요. 내일 아침 커튼을 활짝 열고 햇빛을 쬐어보세요. 모레 30분 산책을 나가보세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도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도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오늘,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선택하느냐예요. 공허함을 느끼신다면 그것을 환영하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너는 내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니? 그 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회복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 여정을 시작할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내신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의미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